전세기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전세기 맵지도나 전세기 내비게이션, 군사용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 및 땅속,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이런 특정 기계, 뭐 컴퓨터라는 부분, 기계나 자동차, 기타 산업기계 내부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저기 카메라, CCTV 모든 카메라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반도체 이동, 면도체 명령의 정보의 이동 명령 이것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고, 뭐 자율주행 차량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 명령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드론 같은 데도 자동 항법 장치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스틱으로 조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명령을 내리는 방식보다 사전 입력 방식으로 해가지고 5군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동향을 뿌리거나 촬영하거나 특정 어떤 특정 뮤비 촬영한 다음 특정 사람을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하거나 안에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그 위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러면서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랬죠. 군의 무기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미사일 같은 데도 이렇게 해당되는 좌표에 이거를 미사일에 그러니까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좌표로 이렇게 좌표 시작 방식으로 가긴 가는데 해당되는 목표가 예기치 않게 움직였을 경우에 카메라 보고 이렇게 추적하고 간다는 거죠. 또는 다른 정보 자산 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움직였다라면 그 좌표 방식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대개 그러면 전파를 일일이 쏘고 맞추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고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식이 필요한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다 그러면 상대방의 자동차의 크기를 따라서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기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전파를 쏘지 않아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로 추적해서 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포탄에다가 또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택시에서 하다 그러면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다 그러면 이거를 스마트폰에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한 서로 간에 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 몇 미터 내에 몇 명 있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GPS 방식이 아니라서 오히려 저기 건물 안에도 자유롭고요. 또 물속에서도 잠수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난등 같은 것도 물속에다가 어떤 장치를 놔두고 그 좌표 숫자 방식으로 다시 와서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송수신 구조가 계속 살아남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정확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것들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서로 간에 내가 이렇게 모체에서 기계로 조작할 때 드론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위치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나를 따라오도록 할 수 있어요. 위치 추적기나 아니면 카메라 이렇게 주인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드론 조종 주인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에서 왕구로서 사용한다면 일단 로봇 왕구다, 애완견 로봇이다, 기타 다른 로봇도 돼요. 자기를 집주인을 인식해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죠. 길거리에서도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진공청소기 로봇도 집주인을 인식해서 따라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 명령만을 받든지 드론에도 뭐 무기 체계를 사용할 때 해당 종전자의 명령만 받는 그런 로봇 체계, 그런 드론 체계 공격 무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애완견 로봇도 있을 수 있고 해당 명령자의 외에는 명령을 받지 않는 이런 로봇 강아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현관문 들어갈 때 현관문 이렇게 디지털 키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좀 그렇죠. 자기 얼굴 인식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대중화시키기에는 그래서 자기 얼굴 인식해서 들어가는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얼굴 인식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는 디지털 키를 아무리 번호키 눌러도 안 열려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그 장치를 사실 풀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인식시켜도 되나? 그럼 다른 사람이 드나들기가 좀 불편한 구조가 있죠. 그래서 회사 내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은 그날의 암호가 되어서 동작을 인식해서 디지털 키를 눌러가지고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군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그날의 암호를 이렇게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제 그날의 암호를 인식해서 그걸 듣고 디지털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디지털 키를 누르기 전에 통신 상호간에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암호가 맞아야 된다. 이런 방식을 현관문 디지털 키에 두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이렇게 잠을 그냥 뭐 디지털 키는 전자식인데 이거를 키로 같이 결합해서 키를 잠궈놓고 회사에 가면 나 외에는 디지털 키를 눌러도 집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기술과 현관문 디지털 키를 안쪽에서 내가 단추를 누려 원래는 건전지를 빼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번호 눌러 들어오면 안전상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아무리 밖에서 해도 못 들어오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거는 이제 건전지를 빼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면 디지털 키 눌러도 못 들어오는 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잠금 장치. 뭐 다른 거는 사실 다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열쇠 수리하시는 분 고르면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밖에서 물리적인 부수지 않고는 못 들어오니까요. 이런 방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당되는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어서 얼굴 인식 방식으로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해당 사용자면 꼭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해당 스마트폰을 뭐 그런 방식을 하시거나 암호를 정해놓거나 동작을 인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고정화 되겠습니다. 데스크탑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데스크탑 초기 하면은 이렇게 딱 어떤 스위치 누르면 전원 들어와서 열리지만 이렇게 얼굴 인식을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데스크탑을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만 한다면 그날의 암호라든지 암호 같은 거 동작식의 암호 또는 언어식의 암호 이런 것들을 보이면 자기가 이런 걸 보여줘야만 통과를 한다든지 물건을 인식해서 이런 기술 보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런 물건 종류를 CCTV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계산대 이렇게 물건 몇 개 어느 거 이렇게 계산 얼마를 실시간으로 기록을 한다 그랬죠. 시간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카드 얼마 현금 얼마를 집주인한테 거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주인이나 뭐 해당되는 부서에 문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얼마 기록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기록되고요. 해당되는 계산 원도 그 시간대에 나오겠죠. 그다음 금고에도 이렇게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서 5만원 건, 만원 건, 10만원 건 이렇게 카드 얼마 현금 얼마를 계산해서 금고에 얼마 들어있는지 그것도 주인한테 통보를 하는 이런 방식을 하시면 계산원에 의해서 어떤 도둑질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물론 정직하게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은행에서도 돈 이렇게 해먹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매장에 계산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매장을 1cm나 0.1cm 하고 해당되는 동작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대를 안 가져오고 이렇게 주머니에 쓱쓱 한다는데 이런 것을 포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렇지 그런 명령 체계를 만들어내면 포착해서 그런 CCTV나 이쪽에 비상벨을 울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세요. 문을 잠가버리는데 무인 매장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증거 영상까지 짧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블랙박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죠. 증거 영상까지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연결시키면 몇 초 분량이라든지 1분 분량 이렇게 짧게라도 차량 파손한다 이렇게 차량에 파손해서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뭘 하고 그러면 그걸 해서 곧바로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파손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보낼 수 있죠. 아니면 거기서 비상벨을 거기서 울려준다든지 여기서 비상벨을 받고 블랙박스 같은 데서 받고
스마트폰에서 즉시 112 신고한다든지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경고한다든지 택시 회사가 이렇게 블랙박스와 연동하거나 기타 다른 영상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택시 안의 상황을 녹화하고요. 범죄 구조에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한다든지 그럼 택시 운전상 안전하겠죠. 경고한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영상을 몇 초 분량을 녹화해서 경찰서에게 증거 영상으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는 이게 CCTV나 현관문 비디오 이런 데도 장착 홈캠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고요. CCTV에다 경보 기능을 넣는다 그랬죠. 일단 침입하면 경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한테 조용히 연동되는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기기에 알려주면 그걸 기반으로 보고 있다가 그것을 일일이 신고하거나 이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시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사람이 출연한 장면 그것만을 일단 CCTV에 따로 녹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출연한 장면만을 딱 녹화를 해서 그쪽만을 내가 보면은 그럼 몇 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범죄라고 공공 CCTV다 그럼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장면만을 딱 축출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장면을 보면 돼요. 그것만을 따로 녹화해서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데도 제가 이게 어떤 전파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CCTV도 보면 전파로 사람 인식해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출입 여부를 감지하는 감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군에서 같은 데서 들 수 있고요. 적외선 전파를 기타 다른 전파를 더해가지고 그 사람의 체열을 높여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참 뭔 얘기하다 까먹었네. 지금 이게 자꾸 제 기술을 언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요. 이게 자꾸 무단으로 쓰신 분이 많아서 최대한 언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술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CCTV 같은데 있다 그러면 이제 경보 기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거기서 직접 나한테 이렇게 경보 기능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당신 뭡니까 침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자동 녹음된 것 이것도 CCTV에 있을 수 있고요. 현관문 비디오도 있을 수 있고요. 홈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녹음된 구조를 들려준다든지 침입하지 말라고 언어로 기타 다른 사이렌 소리로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연동해서 스마트폰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대비할 수 있겠죠. 호텔 같은 데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침입을 경보를 하고 이렇게 삐삐 올려준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작은 그 기기를 갖고 호텔에 넣어서 호텔 마음대로 문 들어오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뉴스에도 났거든요. 이렇게 호텔 직원이 호텔로 들어와서 술 취한 누구를 이렇게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 뉴스에도 났는데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침입을 경보해주는 이런 거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고 캠핑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미리 깨어나거나 잠들 때는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침입자가 모르게 조용히 나한테만 통보를 하면 그것도 좋겠죠. 경찰 신고하거나 침입자가 알면 이렇게 도망가거나 오히려 나를 해치는 그런 부분이 빨리 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신고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기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기 체계로 들어가서 포탄에다가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모든 폭탄 구조, 미사일 구조에다 칩을 심어서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천적해가지고 떨어진 탄착 위치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이게 KGB 같은 이런 탄에다가 이렇게 다시 전파로서 좌표와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서 걔가 결국 고정 표적인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변경이 됐다.
알고 보니까 이동 표적이더라. 그래서 이동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도록 다시 이렇게 좌표와 숫자를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추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덜 들거든요. 일일이 전파를 싸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고 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무거워지거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K9 자주포나 아니면 K2 전차나 이렇게 좌표를 갖다가 쏠 때 이런 자세를 썼을 때 또는 기관총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저격용 소총에서도 이런 각도로 이렇게 쐈을 때 풍향까지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쐈을 때 이게 저격할 수 있는 소총이라든지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딱 시각에 정확하게 저격하거나 목표물에 이렇게 각도를 따라서 K9 잡으면 K2 잡으면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명중률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긴 하겠지만 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정확히 그 각도를 따라서 하면 어느 정도 거리 날아가고 탄착 지점에 떨어질 확률이 70%, 80%, 90%, 100%, 이렇게 20 몇십 %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이렇게 계산해서 박격포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 모든 포탄을 쏠 때도 잘못 조준을 했다 그러면 일단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차율을 이런 것을 선택해서 쏘거나 표적이 움직인다, 저격할 수 있다 그러면 저격이 상대방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그걸 같이 쏴버린다는 거죠. 한 군데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저격 소총과 같이 연동하거나 쏘고 나서 또 다시 쏠 수도 있잖아요. 쏘고 자동으로 쏴주니까 자동으로 쏴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해당되는 데서 제가 일치율을 하면 자동 쏴버린다는 자동 이런 저격 소총도 있을 수 있고 자동 기관총, 자동으로 쏘는 K9 자주포, 자동으로 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